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시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여쭤보는 것조차도 좀 상당히 미안한 감이 들 정도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를 필두로 해서 3대 지수가 뭐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다 뭐 이래갖고 기술주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끝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줬고 또 우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장을 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가볍게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또 어제 코스닥 많이 돌리고 뭐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상당히 우리 시장이 몸이 무겁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닥을 치고 지속적인 상승 기조로 완전히 바꿔서 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를 인지시켜 줄 만큼의 뭔가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이슈거리가 우리 시장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슈거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객의 탁금이 얼마네, 뭐 개인 투자가 얼마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네, 이런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의 어떤 내용들을 빼고 실제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딱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그저께 그린 뉴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도 있어서 그것도 또 이제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알려진 사실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이 되게 시장 타이밍하고는 안 좋았죠. 어쨌거나 뭐 이렇게 돼서 우리 시장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2,300을 오늘 이제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그 백만 개미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만 해도 아직 봄 멀었다. 이게 지금 아직 밖은 춥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함부로 나가시는 거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래서 이제 좀 제어를 많이 하신 분이 계셨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어쨌든 간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면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뭐 거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팔았어요. 거의 1조 가까이 코스피에서 팔고 한 3천억 정도를 코스닥에서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개인은 양시장 합쳐서 거의 1조 8천억 정도를 샀단 말이에요. 어제보다 더 크게 샀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시장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개인들이 1조 이상의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동학개미가 다시 뭐 이렇게 한다. 뭐 참 기사들은 되게 그렇게 선정적으로 써요. 근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제 산 개인은 뭐냐? 그리고 오늘 산 개인은 또 뭐냐? 이분들은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 찍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은데 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오늘보다 어제 더 부지런했던 개인 투자가는 오늘 이제 또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후에 제가 점검을 해서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에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에서 일단 비켜서 놓고 보자. 마침 상당한 힘으로 개인들이 들어와 주니까 매도를 한 것 같고
또 기관도 뭐 많이 팔았는데 주로 이제 금투예요. 연기금 금융투자요. 연기금은 한 500억 넘게 팔다가 끝에 종가 무렵에 300억대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래서 뭐 몇몇 종목을 좀 산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투자는 뭐 차익권을 했어요.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하고 늘 잘 하는 거 있죠. 그걸 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선물이 백오데이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게 같이 밀려들면서 지수 하락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했던 건 또 LG화학이에요. 우리가 진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LG화학이 물적 분할하는 게 주주총회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리적으로 저지는 힘들겠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뭐 전체 주주의 63.7%가 결국은 찬성한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정이 나자마자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아야지 됩니다. 이게 LG화학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돼도 70%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분사해서 나가도 우리 LG화학에 별로 밸류에 영향이 없고 걔네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미래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70% 이하로 보유하게 되면 법에 저촉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걸로는 그 설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죠. 더 이상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 LG화학은 더 이상 배터리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벌 거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LG화학도 좋아진다. 이거는 그 주식회사 LG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LG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LG화학이 그냥 보통의 석유화학 회사가 되는 거를 우리가 오늘 이제 목격을 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LG화학이 제대로 하면 삼성전자에 의해서 뭐 한 두 번째로 시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참 좀 이 디테일하게 이게 이렇게 좀 투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장도 겸직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국민거니까. 근데 이제 그 물적 분할 반대 의견을 국민연금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삼성 SDI가 반사의 이익을 봤어요. 그래서 삼성 SDI는 오늘 같은 그냥 폭락하는 장에서도 1,500원이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근데 이제 이 SDI 매수의 주체는 JP 모간이에요. JP 모간이 아침서부터 종가까지 참여하면서 매수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나 이런 데가 이런 주주에 대한 거 있잖아요. 주주의 이익에 관계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 LG화학이 이제 분사돼서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회사로 세계 뭐 마켓시어가 1위면 뭐하냐? 1위면 뭐해? 주주 우습게 하는데 그런데 안 가겠어.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상당히 오늘은 이제 감정적인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LG화학은 내상을 굉장히 크게 입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월 1일 날 새로 생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배터리에서 기억되는 회사로 돼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SDI는 여러분 아시지만 삼성 SDI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요. 재무구조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LG화학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부채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또 LG 화학 입장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SDI는 제가 알기로 부채 비율이 한 6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크시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현재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회사 셋 중에서 재무적인 구조 형태로 앞으로 튀어나가기 굉장히 좋은 거는 SDI가 맞기는 하죠.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도 이게 부채 비율이 15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똑같은 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적 분할의 문제. 근데 이제 LG화학이 이제 먼저 갔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좀 뜨악하게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흘러가면서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현재 배터리 특히 LG화학의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오늘 같이 떨어지는 날 또 그게 주총이 열렸으니까 LG화학은 또 뭐가 잘 안 맞아요. 그죠? 네. 장막 올라갈 때 그랬으면 좀 이게 많이 좀 희석될 텐데 말이죠. 자, 그 전체 시장 얘기를 좀 이제 해보시자고요. 전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불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의 결과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트럼프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얘기까지 또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재확산된 거는 알지만 이게 조금 진정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좀 걸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치료제 개발 얘기는 여러 군데에서 뭐 언제 된다 얘기하는데 뭐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 기간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이 말이 맞다 이렇게 하고선 그거를 시장으로 가져와서 그 말을 믿고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불안정한 게 사실이죠. 또 국내의 대주주 요건 이제 강화하는 것을 유예한다. 이것도 말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이미 이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뭐 여당 대표가 뭐 이거 좋은 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뭐 찔끔 이렇게 막 한 5억 해서 뭐 던져주든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그거는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감각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제나 오늘 같은 때는 그거를 먼저 그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좀 팔아놓은 분과 또 그 말을 이제 신뢰할 수 있다고 믿은 분들이 조금 부지런하게 먼저 좀 나간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니까 빠질 때 사야죠.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산 분들이 뭐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금 부지런한 분들이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발표가 되면 근데 이건 뭐 다 알고 다 협의를 했는데 왜 뜸들이죠? 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왜 뜸들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가요? 뜸들이면 뭐 이게 무슨 밥도 아닌데 왜 뜸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돼도 이 별 볼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점점.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발표되면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은 하겠지만 이게 시장을 강력하게 되돌려 세우는 걸로는 얼마 전보다 상당히 힘이 약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쓰면서도 효과가 없다.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예. 이게 주식시장을 이렇게 몰라갖고, 이게 뭐, 결국은 이게 그 10억으로 유예된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우리 흔한 말로 생쇼한 거 아니에요? 주가 안 빠지고. 예? 그리고 시장은 뭐요? 시장은 동력을 잃었죠.
시장도 이게 생명체 같아 갖고 이게 추진 동력이 한번 꺼지면 다시 이거를 가동시켜서 이 추진을 붙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진짜 끔찍하지만 일부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부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게 악재로 돌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뭐 예탁금이 그렇게 많고 이 개인들이 보여줬던 영향력 그리고 돈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러냐? 이게 3월하고 좀 다른 거예요. 3월에 빠진 거하고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그때는 뭐 모르고 푹 빠지니까 이래서 뭐 그때도 빠지자마자 바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때도 한 2주 동안 전투를 했잖아요. 근데 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알아요. 이거 한번 지나가면 이게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 아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9월, 10월 이거 조정을 받으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대주주 요건 유예라든지 이런 거를 딱 해서 동력을 살렸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거 10월 초에 그 얘기할 때 너무 빠르다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랬어요. 댓글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오버가 아니었다는 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화 대사 생각나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알겠는데 내가 먼저 뛰어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먼저 살아. 이걸 이제 주식시장 용어로 네가 가라 하와이를 바꿔서 얘기하면 너 먼저 살아. 오르면 내가 그때 따라갈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힌트로 알아야 돼. 이게 처음 어제 오늘 사신 분들은 좀 고생 조금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오른다라는 신뢰감이 딱 드는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이번 장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돈이 없고 사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가 가라 하와이라니까요. 너 먼저 가라는 거예요. 너 먼저 가봐라 이게. 내가 그 뒤에 한번 따라가 볼게. 너 어떻게 되는 건가 보고.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거예요. 3, 4월의 개미랑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지금은 좀 아주 절대절명의 돈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초심으로 지르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막 상처도 있고 깨지기도 하고 남은 실탄 이거 잘 써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를 이미 개인 투자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은 뭐 지수 기준으로 한 2200 내려오면 대충 팔 거 다 정리가 되니까 더 이상 팔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2200 상단이긴 하지만 벌써 2267까지 내려왔잖아요. 뭐 그 사이에 뭐 계속 때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됐으니까 기관 그까이 거 뭐 때리는 거는 개인 투자가가 달라붙어서 사기 시작하면 그건 게임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외국인. 예. 외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근데 이제 걔네들은 여러 가지로 그 본국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난번 3월달에 팬데믹 때도 그랬잖아요. 일단 걔는 딱 가면 야 정리해. 정리해서 캐시화해. 그래서 달러 만들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딴 거보다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되고 자꾸 폐쇄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비껴 쓰는 거예요. 일단은 캐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주식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가로막는 변수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놈의 코로나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은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개인 투자가들도 이 시장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네가 가라 하와이 때문에 그런다. 지금 너 먼저 사라. 그러면 내가 너 보고 나서 내가 사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 분기점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 대선 있죠. 또 뭐 이낙연 대표님 말씀대로
대주주 요건 유예 어떻게 어떤 형태로 던질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좀 유럽도 조금 잦아드는 기미가 보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음 주가 시장의 변곡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썸네일 제목으로 했지만 사실 썸네일 제목이 저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제가 한 10분 전에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겨울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봄이 더 한 발짝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좋아해야 돼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멘탈을 관리하는데 편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패팅미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인가 거기 있잖아요. 봄은 멀리 있지만 이랬잖아요. 가을인데 이제 겨울도 안 왔는데 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점점 시장의 추위의 강도는 깊어지지만 이렇게 겨울이 깊을수록 봄은 또 우리 옆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온다.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봄 오는데 넋 놓고 있다가 꽃 다 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포트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산 가격에 깨졌네 안 깨졌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안 깨졌으면 거의 산신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냐면 내가 현금만 있다 이러면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현금만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포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신조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난 이 주식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메인 포트폴리오를 하나 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꾸 이해 못해서 댓글에 이상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나 적어도 50% 정도는 그런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가 현금이면 이게 딱 좋은 거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 딱 하면 그냥 사면 되잖아요. 나머지.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이냐면 메인 포트폴리오는 여러분 이런 거죠. 주식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연애만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식시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몰입될까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애인 같은 주식, 부인 같은 주식, 남자의 경우 배우자 같은 주식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왜 당신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이렇게 써놓고 그 얘기 안 하냐는데 이거는 그걸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언택 관련 또 삼성전자 오늘도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좀 롱텀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시간 내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2개월 동안 빈빌될 거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롱텀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같은, 그러니까 저희들 쓰는 말로 마누라 같은 주식으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애인 같은. 거기 뭐예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계돼서 중소형 바이오 관련 이런 것들, 또 요새 가치주라고 이렇게 위장막 쓰고 나오는 경기 관련주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머지 50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거를 어떻게 실을 건지를 딱 짜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재료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할 때마다 빨리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 배우자, 마누라 같은 주식은 늦게 가니까. 그렇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크게 한몫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주말에 고민한다고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고요. 저는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